혈압약을 드시고 계신 분들 중에 이런 생각 한 번쯤 해보셨을 겁니다. 이 약 평생 먹어야 하는 걸까? 아침마다 약 봉지를 꺼낼 때마다 마음 한켠이 무거워지고 약 없이는 하루도 못 버티는 몸이 된 건 아닌지 불안해지기도 합니다. 예전엔 괜찮았던 내가 왜 이렇게 됐을까? 혹시 약 때문에 몸이 더 망가지는 건 아닐까 하는 걱정도 따라옵니다. 그런데 혈압이 조금만 높아도 병원에서는 약부터 권하고 한 번 시작하면 끊기 어렵다는 말을 들으면 더 겁이 나죠. 하지만 더 무서운 건 혈압이 높은 상태를 방치했을 때입니다. 혈압은 아프다고 바로 신호를 주지 않지만 조용히 혈관을 망가뜨리면서 어느 날 갑자기 뇌졸중이나 심장마비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고혈압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분들 중 상당수가 특별한 증상 없이 큰 사고를 겪는다는 보고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고혈압 약은 정말 평생 먹어야 하는지, 그리고 혹시 줄이거나 중단할 수 있는 길은 없는지 이 이야기를 차분히 나눠보려고 합니다. 현장에서 많은 어르신들을 만나보면 공통된 말씀이 있습니다. 주변에서 혈압약은 한 번 먹으면 평생이라더라. 노력해서 관리해도 결국 약에 매달려 살아야 한다면 허무하다는 생각도 드시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약을 몰래 줄이거나 혈압이 좀 내려가면 스스로 끊어버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바로 여기에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를 저는 너무 많이 봐왔습니다. 70대 초반의 한 어르신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분은 몇 년 전 건강검진에서 혈압이 높게 나와 약을 처방받았습니다. 처음에는 잘 드셨지만 어느 순간부터 이제 혈압도 좀 내려갔는데 약을 계속 먹어야 하나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주변 지인들 말도 한몫했습니다. 혈압약 오래 먹으면 신장 망가진다더라 는 이야기들이 귀에 들어왔죠. 그래서 이분은 약을 반으로 쪼개 먹고 나중에는 며칠씩 거르기도 했습니다. 대신 짠 음식을 갑자기 완전히 끊고 하루에 10,000보 이상 무리하게 걸으셨습니다. 처음에는 혈압이 괜찮아 보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침 갑자기 어지럽고 말이 어눌해져 병원에 실려오셨습니다. 다행히 큰 후유증은 남지 않았지만 일시적인 뇌혈관 이상이 있었던 겁니다. 이분이 가장 후회하신 건 의사랑 상의하지 않고 혼자 판단했다는 점이었습니다. 고혈압의 진짜 문제는 숫자 자체가 아닙니다. 혈압이 왜 올라갔는지를 이해하는 게 훨씬 중요합니다. 나이가 들면 혈관은 자연스럽게 딱딱해집니다. 마치 오래된 고무호스가 유연성을 잃고 뻣뻣해지는 것과 같습니다. 여기에 짠 음식, 운동 부족, 스트레스, 수면 부족이 겹치면 혈관 안의 압력은 더 쉽게 올라갑니다. 또 나이가 들수록 몸에서 혈압을 조절해주는 시스템도 예전처럼 민첩하게 반응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젊을 때와 같은 생활을 해도 혈압은 더 쉽게 오르게 됩니다. 최근 연구들에서도 고혈압은 단순히 한 가지 원인으로 생기기보다는 노화, 혈관 탄력 저하, 생활 습관이 복합적으로 작용한다고 설명합니다. 즉, 약은 이 복잡한 문제 중 한 부분을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정말로 혈압약은 평생 먹어야만 할까요? 답은 사람에 따라 다르다입니다. 어떤 분들은 생활 습관을 충분히 개선하면서 의료진의 관리 아래 약을 줄이거나 중단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건 약이 필요 없어서가 아니라 몸 상태가 좋아져서 약의 도움이 줄어든 결과입니다. 중요한 건 순서입니다. 약을 끊어서 건강해지는 게 아니라 몸이 건강해지면서 약이 필요 없어지는 겁니다. 이 순서를 거꾸로 생각하면 위험해집니다. 의외로 많은 분들이 놓치는 부분이 바로 일상의 작은 습관입니다. 혈압을 낮추는데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건 매일 조금씩 꾸준히 유지할 수 있는 습관입니다. 예를 들어 짠맛에 둔해진 혀를 다시 깨우는 것만으로도 혈압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국물은 절반만 드시고 젓가락을 먼저 쓰는 식사 습관은 혈관 부담을 크게 줄여줍니다. 또 하루에 2030분 정도 숨이 약간 찰 정도의 걷기는 혈관을 부드럽게 만드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때 중요한 건 무리하지 않는 것입니다. 숨이 너무 가쁘거나 무릎이 아프면 오히려 역효과가 납니다. 규칙적인 수면 역시 혈압 조절에 큰 역할을 합니다. 잠이 부족하면 몸은 계속 긴장 상태에 놓이게 되고 혈압은 내려갈 틈이 없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혈압을 재고 기록해 보세요. 숫자에 일희일비할 필요는 없습니다. 흐름을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식사는 갑자기 바꾸지 말고 한 가지씩 줄여보세요. 오늘은 국물, 내일은 젓갈, 그 다음은 가공식품 이런 식으로 말입니다. 약을 줄이거나 중단하고 싶다면
반드시 주치의와 상의해야 합니다. 혼자 판단하는 순간 위험은 커집니다. 특히 당뇨, 신장질환, 심장질환이 있는 분들은 더 조심해야 합니다. 이런 경우 혈압약은 단순한 선택이 아니라 생명을 지키는 장치일 수 있습니다. 또 80세 이상 고령자분들은 혈압이 너무 낮아져도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조절 목표 자체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 정보나 주변 말만 믿기보다는 본인의 몸 상태를 가장 잘 아는 의료진과 함께 방향을 잡는 것이 안전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 어르신은 이후 어떻게 되었을까요? 약을 다시 안정적으로 복용하면서 무리했던 운동을 줄이고 식습관과 수면을 조정했습니다. 몇 달이 지나자 혈압은 안정됐고 몸에 대한 불안도 줄어들었습니다. 혈압 관리에 도움이 되는 보조 습관들도 있습니다. 아침에 가벼운 스트레칭으로 몸을 깨우고 햇볕을 쬐며 걷는 것만으로도 혈관 리듬은 좋아집니다. 저녁에는 스마트폰 대신 조용한 음악이나 독서를 선택해보세요. 스트레스 호르몬이 줄어들면 혈압도 함께 안정됩니다. 혈압약은 적이 아닙니다. 하지만 목표도 아닙니다. 목표는 편안한 일상과 안전한 노년입니다. 오늘부터 한 가지만 실천해보세요. 식탁에서 국물 한 숟갈 덜기, 오늘보다 10분 더 걷기, 잠자기 전 한숨 깊게 쉬기. 이런 선택들이 쌓이면 몸은 서서히 달라집니다. 여러분의 오늘 밤이 조금 더 편안해지고 내일 아침이 조금 더 가벼워지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